일토소명 영화 속으로 미래지향적 코치 사람을 세우다. 영화 코러스 모은 영상입니다. 개봉 당시 900만 명이 보았다는 코러스는 크리스토프 바라티에 감독의 영화입니다. 전 세계에서 할리우드 영화보다 자국 영화가 더 인기 있는 몇 나라 중 하나인 프랑스 영화입니다. 프랑스 소설과 비슷하게 잔잔하고 클라이맥스도 없는 듯한 이 영화는 조용하지만 깊은 감동과 기쁨을 줍니다. 소년 합창단의 멋진 코러스도 즐거움을 더해 줍니다. 첫째, 코칭의 관점으로 보는 영화 코러스. 예전에 코칭 리더십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코치는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강사와 다르고 과거에 집중하며 치유하는 상담자와 다릅니다. 삶의 경험으로 영향을 주는 멘토나 비즈니스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컨설턴트와도 다릅니다. 코치는 미래에 집중하면서 꿈과 희망을 제시하는 조력자입니다. 스스로 삶을 개척하도록 미래의 가능성에 집중하며 특히 질문을 잘해야 합니다. 코칭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경청하고 효과적으로 질문하면서 코칭을 받는 사람이 스스로 인생을 열어가도록 돕는 것. 영화의 시작은 나이 든 두 사람의 모습입니다. 유명 교향악단의 지휘자 모항주의 어머니가 임종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후 모항주가 어머니의 집에서 쉬고 있는데 옛 친구 페피노가 찾아왔습니다. 페피노는 50여 년 전 그들이 한 기숙학교에서 함께 만났던 클레망 마티유 선생님의 오래된 일기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돌아가신 마티유 선생님이 모항주에게 전해주라고 한 그 일기장에서 두 사람은 옛 추억을 꺼냅니다. 그때에도 꽤 나이가 들어 보이던 한 키 작은 선생님이 기숙학교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 힘든 시절 프랑스의 한 시골 마을이 배경입니다. 선생님의 일기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949년 1월 15일 여러 직장을 전전한 끝에 결국은 막다른 곳까지 오게 됐다.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기숙학교 연못바닥이라는 이름이 내 처지와 너무도 잘 맞는다. 작은 기숙학교의 임시교사로 부임한 마티유는 작곡가가 되려는 꿈을 포기하고 마지막 희망으로 임시음악교사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자신의 처지와 닮은 참담한 교육 현실을 접했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아이들이 주로 많은 기숙학교의 현실은 이랬습니다. 꼬마 페피노는 아빠가 약속했다면서 늘 토요일마다 교문 앞에서 아빠를 기다리는 전쟁 고아입니다. 모항주는 역시 아빠가 없어 엄마의 관심을 끌려고 말썽 부리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한 아이는 학교 관리인이 다니는 출입문에 부비 트랩을 설치해 큰 부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말썽꾸러기들입니다. 영 다루기 힘든 문제와 몽당도 당국의 청소년 선도 정책에 따라 그 기숙학교에서 실험적으로 맡아야 했습니다. 이런 거친 아이들에 대해 교장은 액션 리액션이라는 처벌 원칙으로 엄하게 단속하며 규칙으로 강압했습니다. 마티유 선생님은 교장의 비인간적 교육 정책과도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당시 사회상을 보여주는 아이들의 현실은 사방에 꽉 막힌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둘째, 미래에 반응하고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 마티유 선생님은 그 와중에 한 가지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부임 첫날 아이들을 알기 위해 질문지를 돌렸습니다. 아이들에게 장차 무엇이 되고 싶은지 적어보라고 했는데 관심 없을 것 같던 아이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코칭의 핵심은 질문인데 질문을 통해 코칭을 받는 사람이 자신을 돌아보고 반응을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방관이 되고 싶다고 적은 아이가 2명, 카우보이가 3명, 전투기 조종사와 스파이라고 적은 아이도 2명 있었습니다. 나폴레옹 휘하 장군이나 에드벌룬 조종사가 되겠다는 뜬금없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군인이라는 아이도 3명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선생님이 되겠다는 아이는 없었지만 나름대로 꿈을 가진 아이들을 보고 마티유는 어둠 속에 희망을 발견합니다. 또 마티유 선생님을 놀라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노래를 한 것입니다. 대머리 선생, 넌 끝났어. 아무도 내 말은 안 들어. 마티유 선생님을 조롱하는 노래였습니다. 하지만 마티유는 자신을 흉보는 것보다 아이들이 노래를 한 사실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볼 것 같지 않아 처박아 두었던 악보를 꺼냈습니다. 미완성의 그 악보를 보면서 아이들과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을 찾았습니다. 절대로 다시 음악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절대로 못할 것은 없습니다. 뭐든지 시도할 가치는 있지 않은가요? 상처받은 자신의 마음을 다독이면서 마티우는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전쟁으로 황폐해진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할 합창 연습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모아 오디션을 하면서 파트를 나누고 합창단을 구성하려고 준비하는 마티우는 바로 그 아이들에게서 미래의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아버지를 기다리는 꼬마 페피노는 너무 어려 할 줄 아는 노래가 없다고 하자 지휘자 보조로 임명하여 연습할 때도 옆에 앉혀 주었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아이들을 배려하고 격려하면서 합창의 세계로 초대했습니다. 마티우는 뛰어난 음악성을 가진 모항주를 좋은 음악학교에 보내야 한다고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음악가는 좋은 직업이 아니라면서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마티우는 음악은 자신의 인생을 단단히 지켜줄 것이라면서 모항주의 음악학교 입학을 적극적으로 권유했습니다. 진정한 희망은 꿈을 가지고 재능을 살리는 진지한 자세로 인해 꼽힌다는 사실을 마티우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티우는 아이들의 재능을 살려주고 자신감을 심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코치는 자신에게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코칭의 대상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하는 사람이 코치입니다. 마티우 선생님이 바로 그런 코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이들의 양육자라고 자부한 마티우 선생님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아이들의 미래까지 생각했습니다. 모항주의 어머니가 당신은 아이가 없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마티우는 말했습니다. 있지요. 60명입니다. 이렇게 마티우는 학생들을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코치는 자기 이름을 빛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늘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가치 있는 미래와 진리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역할을 마티우 선생님은 해내고 있었습니다. 마티우는 진정한 코치가 어떤 사람인지 잘 보여줍니다. 셋째, 행복의 느낌과 희망을 세상에 소리치고 싶다. 마티우 선생님은 오늘 비록 힘들어도 꿈을 가지고 성실하게 노력하면 아름다운 인생의 꽃이 피어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실패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학교 운영비 20만 프랑이 없어지는 사고가 생기자 그 돈을 훔쳤다는 혐의로 문제아 몽당이 경찰에 잡혀갔습니다. 경찰서에서 풀려난 몽당은 홧김에 학교 기숙사에 불을 질렀습니다. 마침 마티우 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소풍을 나가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의 일부는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몽당을 감싸고 변호하고 학교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마티우 선생님은 해고되었습니다. 사람을 향한 관심과 노력이 언제나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티우 선생님에게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몽당마저 품에 안는 일은 불가항력이었고 인사권을 가진 상사가 해고라고 외치는 한계 상황에서는 더 이상 노력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마티우는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노력했습니다. 학교의 관리인은 자기도 아이들을 데려간 책임을 함께 지겠으니 자신도 해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마티우 선생님은 관리인이 남아서 아이들을 돌봐주라면서 말렸습니다. 공동체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애쓰는 진정한 코치의 모습입니다. 사실 마티우는 교장과는 다른 교육관 혹은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티우를 해고하며 언쟁할 때 교장은 말합니다. 내가 교육자가 되고 싶어서 되었나? 누군가 해야 할 일이고 현실적으로 대응해야지. 하는 일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교장이 마티우에게 소리칩니다. 당신은 그저 교사야, 교사일 뿐이라고. 실패한 음악가이고 그러니 얼른 사라져. 교장은 아이들과 마티우가 마지막 이별도 하지 못하게 하고 당장 저녁 6시 버스로 떠나라고 호통쳤습니다. 결국 마티우 선생님을 배웅하지 못하도록 교실 문도 잠가놓자 아이들은 선생님과 함께 부르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종이 비행기에 이별의 메시지를 적어 창밖으로 선생님께 날렸습니다. 마티우는 종이 비행기들을 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적은 건지 다 알았습니다. 정자로 글을 쓴 것은 보니파스의 것, 엉성한 글씨는 페피노의 것, 악보를 그린 것은 모항주의 것. 아이들이 창밖으로 흔드는 이별의 손들을 보면서 그 행복의 느낌과 희망을 세상에 소리치고 싶었노라고
마티우 선생님은 일기에 적었습니다. 넷째, 실패한 작곡가의 음악은 묻히지 않았다. 떠나는 선생님이 버스를 타려 할 때 꼬마 페피노가 달려오면서 저도 데려가 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냥 버스에 올라 떠났습니다. 그런데 떠나던 버스를 세우고 내려온 마티우 선생님은 어린 페피노를 데리고 갔습니다. 마티우 선생이 해고되어 떠난 그날은 페피노가 늘 아빠를 기다리던 토요일이었습니다. 마티우 선생님이 자식과 같이 여긴다는 그 아이들 중 가장 어린 페피노의 아빠가 되어준 셈입니다. 이 페피노가 영화 첫 부분에 나오는 대로 모항주에게 마티우 선생님의 일기장을 전해준 사람입니다. 이후에도 마티우는 무명교사로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쳤습니다. 여전히 꿈 많은 아이들에게 용기와 힘을 심어 주었습니다. 내 음악은 묻힐 것이다. 실패한 작곡가 해직 교사의 음악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적었고 그 이상은 일기에 남아있지 않지만 마티우 선생님은 결코 유명해지려고 하지 않고 계속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쳤습니다. 코치는 결코 자기 이름이 빛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코칭하는 구성원들의 잠재력과 가능성과 희망을 깨워주고 그들이 성숙해가는 모습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구성원들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정성을 다해 듣고 효과적인 질문을 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코치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클레망 마티우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처도 함께 치유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열정을 발휘해 아이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심어 주었습니다. 연못바닥에 꽃이 만개하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노력이 변화를 가져왔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미래에 대한 관심으로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인생에서 생명을 얻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만이 인류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베푸시는 분임을 강조했습니다. 더구나 요한은 자신을 따르던 안드레와 또 한 사람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허락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진정한 구원과 사명의 기름을 알고 기꺼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가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사역한 요한이 죽은 후의 사람들은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고 그의 사역을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세상은 치유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합니다. 법이 치유하지 못합니다. 은혜가 치유합니다. 세상의 치유는 결국 우리 크리스천의 몫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시다.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과 일터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멋진 코치의 역할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